구솔이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은 순간 이 영입은 단순한 단기 보강이 아니라 한 선수의 프로 인생을 다시 여는 생존 테스트가 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길게 보면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계약 안에 현대건설의 세터 공백 김연경 예능이 만든 반전 서사, 그리고 구솔이 다시 V리그 문을 두드리는 마지막 승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왜 지금 구솔을 불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팀의 주전 세터 김다희는 국가대표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백업 세터 이수연은 미들블로커 배유나 영입 과정에서 팀을 떠났습니다. 현대건설이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남은 세터 자원은 김사랑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빈틈이 구솔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5월 29일 구솔과 단기 계약을 맺었고 충북 단양에서 열리는 2026 한국실업배구연맹 프로배구 퓨처스 챔프전 단양대회를 그녀의 시험 무대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솔이 그냥 새 얼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솔은 키 1m 81cm의 장신 세터입니다. 선명여고를 졸업했고 2019년 V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1순위로 KGC 인삼공사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큰 키를 가진 세터라는 점에서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의 문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첫 시즌을 마친 뒤 방출됐고 이후 실업팀 양산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프로로 돌아온 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시즌을 앞두고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유니폼을 입었고 첫 타의 22경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출전은 7경기에 그쳤고 결국 또다시 V리그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기에 이번 현대건설행은 더 강한 이야기가 됩니다. 구솔은 어린 시절부터 10년 넘게 잡아온 배구공을 한때 내려놓았습니다. 만 22세 여름 배구를 그만두는 선택까지 했습니다. 어학연수를 떠난 곳에서 다시 공을 잡았고 해외 무대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신인 감독 김연경에서 필승 원더독스의 일원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김연경은 현실의 현대건설 감독이 아니라 방송 속 감독이었지만 그 프로그램은 구솔에게 사라진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무대가 됐습니다. 시청자들이 구솔을 기억한 장면도 분명했습니다. 장신 세터의 블로킹 감각,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토스, 그리고 경기 뒤에도 공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원더독스에서 이나연, 잉쿠시 같은 선수들이 다시 프로 무대와 연결되는 장면을 본 팬들은 구솔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선수도 다시 V리그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2026년 5월 그 질문이 현실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전화를 걸었고 구솔은 단기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낭만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은 강한 팀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시즌 통합 우승을 경험한 팀이고 중앙전력과 조직력이 단단한 팀입니다. 세터에게 요구하는 기준도 높습니다. 현대건설의 배구는 낮고 빠른 연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솔이 이전에 익숙했던 높은 토스와는 리듬이 다릅니다. 실제로 구솔은 현대건설의 빠른 배구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신 세터라는 장점이 있어도 공 하나의 높이와 속도 공격수와 맞추는 반박자 차이가 승패를 바꾸는 무대가 바로 V리그입니다. 단양대회는 그래서 진짜 시험장이었습니다. 장소는 충북 단양문화체육센터였습니다. 이름은 퓨처스 챔프전이지만 구솔에게는 미래가 걸린 무대였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사랑과 교체로 들어가며 조금씩 코트를 밟았고 첫 경기에서는 긴장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몸이 풀렸습니다. 이 키 1m 81cm에서 나오는 블로킹 높이, 서브에서 주는 압박, 그리고 코트 안에서 점점 안정되는 표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6월 10일지 S칼텍스전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조별리그 B조 경기에서 먼저 두 세트를 내줬습니다. 세트 스코어 0대 2였습니다. 첫 세트는 19대 25, 두 번째 세트는 23대 25였습니다. 흐름만 보면 그대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세트에서 현대건설은 33대 31까지 가는 긴 승부를 버텼고 네 번째 세트를 25대 17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에서는 15대 8로 마무리하며 3대 2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구솔은 주전으로 모든 시간을 지배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팀이 무너질 수 있는 흐름 속에서 투입됐고 블로킹과 서브 연결에서 힘을 보태며 자신의 존재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팬들이 주목한 건 단순한 기록표가 아니었습니다. 구솔이 현대건설 안에서 버틸 수 있는가였습니다. 세터는 득점이 화려하게 보이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격수의 타이밍을 살리고 리시브가 흔들린 공을 정리하고 긴 랠리에서 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포지션입니다. 현대건설이 구솔에게 보는 가능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다인이 돌아오면 주전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김사랑도 이미 팀 안에서 준비된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구솔에게 기회가 생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높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하려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구솔의 등번호 99도 흥미로운 상징입니다. 구솔이 과거에 주로 사용했던 번호는 14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에서 14번은 양효진의 영국 열번입니다. 그래서 구솔은 99번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성구가 두 번 반복되는 느낌을 담은 번호입니다.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새 팀에서 새 이름표를 단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전의 구솔이 14번으로 기억됐다면 현대건설에서의 구솔은 99번으로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영입을 둘러싼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6월 30일 이후입니다. 당이 계약은 냉정합니다. 한 경기 한 세트 한 번의 교체 투입이 평가로 이어집니다. 좋은 장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수 하나가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솔에게 이보다 더 선명한 기회도 없습니다. 주전 세터가 자리를 비운 시기, 티미 세터 숫자를 필요로 하는 시기, 그리고 퓨처스 대회라는 실전 무대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면 현대건설과 구솔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면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현대건설이 이미 완성형 전력을 가진 팀이라는 점입니다. 약한 팀이 급하게 선수를 찾는 그림이 아닙니다. 우승 경험과 탄탄한 주전 라인을 가진 팀이 가장 민감한 포지션인 세터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세터는 팀의 속도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공격수가 아무리 좋아도 공이 높이와 길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득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구소를 단순한 인원 보충으로만 봤다면 이렇게 관심이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솔이 가진 높이와 현대건설의 빠른 리듬이 만났을 때 생각보다 큰 전술적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배유나 영입 이후 현대건설의 중앙 활용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중앙 공격을 살리려면 세터의 판단이 빨라야 합니다. 리시브가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아도 미들 블로커에게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 블로커가 움직이기 전에 공을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솔이 이 속도를 따라잡는다면 현대건설은 단순히 이 예비 세터 한 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높이 있는 세터라는 다른 색깔의 카드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적응이 늦으면 짧은 계약은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전은 아름다운 이야기인 동시에 매우 냉정한 시험입니다. 구솔의 강점은 눈에 보입니다. 1m 81cm 세터는 네트 앞에서 존재감이 다릅니다. 상대가 세터 앞을 노리고 공격할 때도 손끝이 닿을 가능성이 커지고 서브에서도 높은 타점으로 흐름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올해 팀 전술을 맞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수마다 좋아하는 공이 높이를 빠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레프트가 원하는 공, 아포짓이 원하는 공, 중앙이 뛰는 속도까지 모두 다릅니다. 이걸 단기간에 맞추는 능력이 구솔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팬들이 이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스타의 성공담이 아니라 밀려났던 선수가 다시 코트 중앙에 서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솔은 이미 프로에서 지명도 받아봤고 방출도 겪어봤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밀려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현대건설의 기회는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닙니다. 배구를 포기하려 했던 선수가 다시 배구로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려는 순간입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을 본 사람들은 구솔의 표정과 눈빛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기억이 실제 V리그 팀의 평가표 위에 올라갔습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이 선택은 계산된 실험입니다. 배유나 영입으로 중앙전력은 강해졌지만 세터 한 명을 내주면서 생긴 공백은 반드시 메워야 했습니다. 시즌은 길고 대표팀 일정과 부상 변수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세터진이 얇으면 강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구소를 단기 계약으로 불러 확인하고 있습니다. 팀 전술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 공격수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 긴장되는 순간에도 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경 예능 출신이라는 수식어도 양날의 칼입니다. 관심을 모으는 데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실제 코트에서는 방송서사가 점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이름 앞에 붙은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토스가 흔들리면 공격은 막히고 연결이 늦으면 블로킹 벽에 걸립니다. 그래서 구솔의 현대건설행은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감동적인 복귀 스토리이면서 동시에 실력으로만 살아남아야 하는 프로의 문턱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한때 프로 밖으로 밀려났던 선수가 다시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3, 라운드 1 순위, KGC 인삼공사 양산시청 페퍼저축은행 해외도전 신인감독 김연경,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구솔의 길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고 멈추고 다시 뛰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양 무대에 한 번 한 번의 플레이가 더 크게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퓨처스 대회는 준비 경기일 수 있지만 구솔에게는 프로 인생을 다시 여는 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구솔은 6월 30일 이후에도 현대건설에 남을 수 있을까? 단기 계약으로 끝나는 임시 세터가 될까? 아니면 현대건설 세터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는 진짜 경쟁자가 될까? 김다인이 돌아오고 김사랑이 버티고 팀 전술의 속도까지 맞춰야 하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솔에게는 이미 2번 밀려난 뒤에도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송에서 얻은 관심을 넘어 코트 위 실전으로 답해야 합니다. 현대건설이 구솔을 부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터가 필요했고 높이가 필요했고 다시 증명하려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구솔이 현대건설을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충북 단양에서 시작된 이 짧은 도전이 당이 계약으로 끝날지 아니면 V리그 복귀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지 지금 여자 배구 팬들의 시선은 99번 세터 구솔에게 향하고 있습니다.